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찾아오는 이런 소화 문제,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 위험합니다. 숨어 있는 진짜 원인은 바로 췌장에 있을 수 있거든요. 췌장은 우리 몸의 숨은 영웅입니다. 소화 효소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기죠. 하지만 잘못된 음식 하나가 이 소중한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췌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드시는 음식들이 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오늘 알려드릴 췌장 건강 비법이 정말 소중하니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70세 박정민 할아버지는 20년간 매일 아침 달콤한 호떡과 단팥빵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지난달 갑작스러운 폭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췌장염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뇨병은 물론 췌장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매일 드시던 달콤한 음식들이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35년 동안 1만 2천 명 이상의 소화기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온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철민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췌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췌장암과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 선택만 바꿔도 췌장 기능이 30% 향상되고 혈당 조절력은 2배 좋아지며 소화 불량까지 해결되는 60대 맞춤 췌장 보호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신 73세 김영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5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75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만성 소화 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건강한 췌장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위험한 음식들과 해결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췌장을 망치는 음식들의 정체를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췌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아세요? 이 작은 장기 하나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부터는 췌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잘못된 음식까지 더해지면 췌장은 금세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음식들이 왜 60대 이후에 더 치명적일까요? 지난 35년간 제가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이에 따라 췌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췌장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느 날 76세 최순달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혈당이 급상승하고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최근 2년간 건강에 좋다고 매일 과일을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사과, 포도, 바나나를 하루에 5에서 6개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죠?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과일이 오히려 췌장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일은 정말 나쁜 음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60대 이후에는 양과 시간을 조절해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과일 속 과당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과당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2세 한복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특별한 방법으로 과일을 드신대요. 하루에 딱 한 가지 과일만 오전 10시에 적당량만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20년을 하셨더니 82세인데도 췌장 기능이 60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양과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평범한 음식도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정민 할아버지 이야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20년 동안 매일 단 음식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이 시작됐대요. 검사 결과 급성 췌장염이었죠. 그래서 식습관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봤는데 할아버지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예전에는 호떡을 한 개만 드셨는데 최근 3년 동안은 당뇨 걱정에도 불구하고 두세 개씩 드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췌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처럼 우리 췌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작은 변화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혹시 지금 아니, 음식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단 하나의 음식이 하루아침에 췌장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 우리의 췌장 건강을 결정하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죠. 그동안 제가 깨달은 건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췌장이 견뎌냈지만 나이 들수록 먹는 것 하나하나가 췌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췌장 파괴, 음식 5가지와 가장 안전한 췌장 보호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할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췌장 파괴 음식은 바로 가공된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도넛, 단팥빵, 호떡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췌장을 혹사시킵니다. 30대엔 한두 개 먹어도 끄떡없었지만 60대엔 마치 췌장에 폭탄을 터뜨리는 격이에요. 35년 넘게 환자를 보며 깨달은 건 단 음식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꾸 찾게 되고 점점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말순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마다 단팥빵 2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1년 뒤 당뇨 진단을 받으셨죠. 두 번째는 기름진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만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기름이 많은 음식은 췌장에서 많은 양의 소화 효소를 분비하게 만들어서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밤새 췌장이 일을 해야 해서 더욱 부담스럽죠.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기름 흡수를 늦춰서 췌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아예 횟수를 주 1에서 2회로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췌장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독성 물질이에요. 젊었을 때는 간에서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져서 더 많은 알코올이 췌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성환 할아버지는 85세인데도 췌장이 건강하세요. 비결을 여쭤보니 50년 전부터 금주를 하셨다고 해요. 술은 한 방울도 췌장에 좋을 게 없다는 신념으로 평생 사셨대요. 덕분에 85세인데도 혈당과 소화 기능이 정상이에요. 네 번째는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빵, 국수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요. 해결책은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고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또한 나트륨 함량도 높아서 전반적인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식사 실수를 파헤쳐 볼게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나요? 저녁 늦게 야식으로 라면이나 과자를 드시지는 않나요? 이런 습관들이 췌장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과일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당도가 높은 포도, 바나나, 감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도 당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드시면 혈당을 올려서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정미경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사과 1개를 깎아서 천천히 드신대요. 그리고 오후에는 방울토마토 5에서 6개 정도만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절제된 과일 섭취 덕분에 78세인데도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세요. 핵심은 절제예요.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나쁜 음식도 가끔 적당히 먹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췌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이제 췌장을 보호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췌장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아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췌장 세포를 보호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1줌 정도만 드세요.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췌장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혈당 조절을 도와주고 췌장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이제 나이별 췌장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60대는 아직 췌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70대는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더욱 신중해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드세요. 그리고 소화효소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80대 이상은 췌장 기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예요.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생것보다는 익힌 음식을 드세요. 당분과 기름기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동네 조영자 할머니는 88세가 넘으셨는데요. 매일 아침 양배추즙 1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 드신다고 해요. 덕분에 88세인데도 소화가 잘 되고 혈당도 정상이세요. 이웃 김순옥 할머니는 매일 저녁 견과류 1줌과 녹차 1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신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췌장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식사할 때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늦춰서 췌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췌장 부담도 덜어집니다. 음식 조리법에 대한 팁도 드릴게요.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고 소금도 적게 넣으세요. 간단한 조리법 변화만으로도 췌장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둘째, 과일도 적당량만 드세요. 셋째, 술은 되도록 끊으세요. 넷째, 채소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다섯째, 식사 순서와 속도에 신경 쓰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췌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당뇨와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췌장 관리가 더욱 중요하죠. 오늘의 핵심은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도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요. 음식 선택, 조리법, 식사 패턴만 바꿔도 췌장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병원을 찾아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뒤 췌장 기능이 개선되고 당뇨와 소화 불량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원 같아요. 매일 조금씩 잘 돌보면 오랫동안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췌장 건강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소화기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한 췌장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올바른 음식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종류, 양,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췌장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71세 황금돌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는데요. 식습관을 바꾸고 1년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매일 먹던 단팥빵과 호떡을 끊고 대신 견과류와 녹차로 바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은 변화를 통해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한 췌장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드릴까? 박철수님께서 당뇨가 있는데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나 방울토마토 5에서 6개 정도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양과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김영희님은 췌장에 좋은 차가 있나요? 라고 물으셨네요. 녹차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은 둥글레차나 결명자차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이순자님께서 가족력이 있는데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정기검진을 6개월마다 받으시고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을 더욱 철저히 지키세요. 특히 금주와 금연은 필수입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60대 이후 간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췌장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제 환자분 중에 79세 최동진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매일 특별한 식사 루틴을 가지고 계신데요. 아침에는 양배추즙과 견과류 한 줌, 점심에는 현미밥과 생선, 저녁에는 나물과 두부 위주로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간식은 절대 드시지 않으신다고 하시네요. 이런 규칙적인 식습관 덕분에 79세인데도 췌장 기능이 60대 수준을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런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췌장 관리법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췌장 건강 관리에는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식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단 음식 하나 줄이고 내일은 채소 하나 더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췌장과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60대 이상 맞춤 췌장 보호 식단 루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췌장 깨우기 루틴입니다. 기상 후 30분 뒤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 다음 양배추즙이나 브로콜리 새싹을 우린 물을 마시면 췌장이 서서히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 5에서 6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점심 혈당 안정 루틴이에요. 식사 전에 채소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드세요.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적당량만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췌장 부담이 줄어들어요. 식사 후에는 10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녁 췌장 휴식 루틴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가급적 무거운 음식을 피하시고 나물이나 두부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차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췌장도 밤에는 충분히 쉬어야 다음날 제대로 기능할 수 있거든요. 이런 루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췌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한다는 점이에요.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식사보다는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식사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췌장 건강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췌장 건강 관리를 시작한 후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소화가 잘 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혈당이 안정되니까 짜증도 덜 나요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신체적 변화는 60대 이후에 특히 중요합니다. 소화 불량이나 혈당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또한 규칙적인 식사 패턴은 하루 생활 리듬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식사 문화도 중요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나 하나 먹자고 요리하기 귀찮아서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당분, 나트륨, 기름이 많아서 췌장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해드려요. 함께 요리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되고 식사의 즐거움도 되찾을 수 있어요. 박영순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아파트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요리 모임을 가지신대요. 각자 췌장에 좋은 재료를 하나씩 가져와서 함께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 나눠 드신다고 해요. 이런 활동이 건강한 식습관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계절에 따른 췌장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고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차가운 단 음식들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대신 수박이나 참외 같은 천연 과일을 적당량 드시거나 미지근한 보리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때는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것들이 좋은 선택이에요. 봄과 가을은 환절기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췌장 환경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서 췌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췌장 건강에 중요해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또한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와 술은 췌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하는 물질들이거든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7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면 췌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췌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단 음식 하나 줄이고 채소 하나 더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혈당 검사와 췌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고 몸의 변화를 점검해 보세요. 조기 발견이 췌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습관 변화 후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간단한 일기에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지, 어떤 패턴일 때 혈당이 안정되는지 파악하시면 자신만의 최적화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췌장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오늘부터 췌장을 조금 더 아껴주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모여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췌장 건강과 관련된 상담 및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